네, 고생 많으시죠. 네. 조금 역시 똑같이 답변에 따라서 제 질문 수위를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기획구역 얘기 간단히 하고 싶어요. 좀 묻고 싶습니다. 마곡 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받으실 거죠? 예. 예. 보고나 자문이 아니라 심의 받으실 거죠? 예, 어떤 형태로든지 받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이 아닙니다. 저희가 정한 조례에 의하면 마곡 산업단지 관련 주요 정책 사항은 심의를 받도록 정해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심의 받으실 거죠? 예, 하여튼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거는 딱 하나를 묻고 싶습니다. 실무자로부터 담당 국장까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답변을 안 하시든지 못 하시든지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마곡을 왜 개발합니까? 조순 부시장님께서 저곳은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 땅이다 라고 해서 개발을 못하게 묶어둔 땅을 그 당시에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아셨을 거예요. 저곳을 왜 개발을 하죠? 개발하는 목적이 뭡니까? 마곡 도시개발의 목적이 뭔가요? 아마 그 말에 대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엔 미래를 남겨둔 것이 지금 뭐 한다 그래도 어차피 그 미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때가 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역시 부시장님이 제일 그쪽에서는 제일 근사한 답변이네요. 아주 간단합니다. 일자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서울의 성장 동력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 21세기 미래에 서울을 뭘 먹고 살지 걱정돼서 서울에 남겨진 마지막 땅을 쓰는 겁니다. 저 마곡은요, 지금 비록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진 돈이 없더라도 내가 미래 서울의 먹거리를 대한민국의 산업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진 좋은 기업인들에게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 마곡에 들어오는 기업들에게요, 규제의 칼날을 낼 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어떻게든 지원을 해서 마곡을, 저 서울의 하나 남은 땅을 21세기 미래 서울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될 곳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뭐 이 세세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진행 과정을 우리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예. 저는 뭐 답변을 안 드리겠고. 제가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정말 저곳을 어떻게든 규제하려는 기업에 의원님, 들어오면 다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람들과 맨날 논의하시면서 시간만 그러지 보내시고요. 마시고요. 의원님의 열정만큼이나 저희들도 이 문제는 앞으로 서울의 어떤 미래의 산업 그리고 서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고, 또 우리가 지금은 이것이 규제 이전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갖다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그러나 그것이 공적이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과정보다는 절차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오는 좀 초조함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뭐 이 시간이 그렇게 초조함이 길지 않다고 아닙니다. 보니까 조금 인내를 가지고 좀 부시장님.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뭔가 희망이 보여야 인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 가끔 저는 제 눈엔 뜨입니다. 언론을 검색하다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아주 어느 대학의 연구진이 아주 훌륭한 기술을 개발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혹시 직원이라도 보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테니 마곡에 한번 창업해봐라라고 권유해볼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뭐 저희가 예를 전혀 들어 생각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안 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려는 기업들에게 권위적으로 앉아서 서류 받아가지고 칼질하고 이런 식으로 마곡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들 일하는 자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자, 근데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곡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예. 발산역입니다. 발산역 주변에 지금 토지 평당 어느 정도에 거래되는지 혹시 아세요? 자산 지금 평가는 모르겠는데 거래가 극히 없지만 예. 매물이 있으면 평당 3천에서 4천 정도는 상당히 거래가 좀 됩니다. 올랐다고는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도시 안에
공원도 잘 만들어주겠다, 도시기반시설 잘 설치해주겠다, 저기 미래도시로 만들어주겠다, 평당 1,000만 원도 안 되게 들어와라 하는데도 들어오려는 기업이 없습니다. 실무자가 들어와서 우리가 쭉 공모를 다 해봤더니 2만 평 들어오겠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고 달려왔습니다. 저 큰 땅에 고작 2만 평입니다. 저렇게 싸게 잘 만들어서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부동산 경기 때문만의 영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업들 지금 돈이 있습니다. 투자할 곳을 못 찾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위가 또 올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조정하려고는 하겠지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돈 되는 곳이라면 투자하는 게 기업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곡의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미래형 산업을 유치하겠다, 저기를 21세기 기업가들의 도전의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저기를 대하면 기업인들이 저기를 안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면동에 들어간 삼성은 뒤늦게 들어가도 벌써 다 일괄 체결하고 착공부터 하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다더라. 일부 교수들이 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50% 이상 주면 안 된다, 공공기여 더 받아야 한다, 지금 안 들어와도 좋다, 배짱이다.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은 그런 것들을 중심도 못 잡고 있더라. 저기 지원해봐야 골치만 아프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시중의 판단일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6개월 우리 부시장님도 간곡히 부탁을 했었고 담당 과장도 3개월만 한번 정말 믿고 참아보십시오. 제가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온 게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만들어 왔습니다. 시의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뭐가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물론 이거보단 잘 돼 있습니다. 왜? 당연하죠. 이거는 기본 계획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실시화하려면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발표하면서 서울시가 지난 7월 달에 발표하면서 5개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기존에 없었던 산업 클러스터는요, 저 땅에 들어오르는 기업들이 차고 넘칠 때 당신들은 이 분야니까 이쪽, 당신들은 이쪽 구분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지금 입주하는 기업들이 없다는데 무슨 한가로운 클러스터 소리입니까? 필지 세분화해냈다. 예전에는 없었던, 당연하지요. 실시계획하려면 필지 세분화하는 게 당연합니다. 더구나 크게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더 잘게 쪼개야겠지요. 당연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어이가 없는 거는요, 여기를 상징가로로 지정하고 여기를 업무가로로 지정했습니다. 도시 공간구조에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 만든 계획인지. 부시장님, 이 도로 폭언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공항로입니다. 김포공항이 파괴되었을 때 비행기 활주로로 만든 비상용 도로였습니다. 엄청 넓습니다. 저렇게 넓은 도로에 업무지구 활성화 안 됩니다. 강남 개발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이 남북축으로 도시계획이 됐던 곳입니다. 당시의 도시계획 수준이 그랬습니다. 남북축으로 도로 크게 내고 획지 크게 자르고 그렇게 해서 나눠준 게 강남 도시계획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남북축으로 그렇게 개발하려고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축으로 큰 도로들이 있습니다. 강남엔 코엑스도 있고요, 한전도 있습니다. 그런 남북축의 도로들이 업무 중심 도로가 활성화되었나요? 아닙니다. 동서축에 상대적으로 작은 테란로가 업무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저렇게 큰 가로변으로는요, 업무 중심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도로 바로 뒤가 주거단지입니다. 그럼 이 앞에는 주거, 준주거, 먹거리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로로 되려면 적어도 배후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지원 시설, 배후 시설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곳이 업무가로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당연히 업무지구가 모여있는 여기가 업무 중심 가로가 되어야지요. 저는 마곡 상징가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누가 상징가로 지정한다고 상징되지 않습니다. 그 거리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리가 그 도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마곡 상징가를 만들려면 마곡이 어떤 곳입니까? 국제 관문 도시입니다. 당연히 공항에서 오는 이 길이 상징가로로 지정했어야 상식이지요. 이 도시공간 구조를 이렇게 이해 못하는 자들, 바로 상암을 만든 분들, 상암을 계획한 분들. 제가 마포구 시의원님들께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요, 상암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는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상암은 올림픽 공원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정말 좋은 하늘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그룹에 특혜를 줬기 때문에 많은 디지털 미디어 그룹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하늘공원에 가서 상암 도시를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목동의 파리공원을 가도 목동을 느낍니다. 송파구 공원을 가도 송파를 느끼고요.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가도 그 숲속에 있어도 뉴욕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상암에 가면요. 하늘공원에 가면 상암을 못 느낍니다. 상암은 공원, 주거, 업무가 완전히 분절된 도시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상암을 저녁 때 가보십시오. 아무런 활동도 없는 저녁 공동화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도시를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누가 지금 마곡 이 개발 계획 밑그램에 자꾸 간섭하고 6개월 동안 시간을 끈 그분들이 제가 상암을 비판하면서 야간 공동화 방지해야 된다, 산업업무단지 혼합해야 된다, 고작 그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분들이 원래는 이 중앙공원 폐지하려고 그랬습니다. 격자형 도시구조도 폐지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중앙공원 폐지시키면요, 저기 들어가는 공원은 시민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입주 기업들을 위한 공원으로 전락됩니다. 그래서 절대 막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막아냈습니다. 격자형 도시구조를 폐지하면요, 격자형 도시구조가 산업단지의 가장 최적화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격자형 도시구조만이 이 안에서 발생하는 도시적 가치가 주변 지역과 소통이 되면서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시도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지난 2월 달에 심지어 문순국 부시장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극히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그림,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문순국 부시장님께 이거 그려보라고, 이 정도 그려보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 한 일주일이면 만드실 겁니다. 저도 한 보름이면 이 정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걸 6개월 동안 끌었습니다. 전체 사업은 2년이 지연이 되었지요.